아, 드디어 왔다. 아, 진짜 받기 힘들다, 정말. 아, 이게 생각보다 꽤 무겁네요. 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와 스타링크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밤에 받아서 아직 그렇게 많이 써보지를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언박싱과 짧게 써본 소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는 트위터 애퀴지션에 이 돈이,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도 팔고 여러가지 이런 테슬라랑 얽혀있는 게 있는데, 익명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밝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투자금을 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더 줄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좀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자금을 더 확보한 거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한테는 더 좋은 거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에퀴지션 하는데 결국은 이게 참 애매한데, 자기 돈이라면 자기 돈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담보대출 및 바이아웃 대출의 얼라이언스까지 해서 진짜 이 나름 크죠. 큰 기업을 먹는데 큰 무리 없이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뻔했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가는 모습, 요즘 주식이 너무 내려가서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재미난 거는, 제가 한번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솔라 패널 사업은 이게 이제는 솔라 사업이 아니라 건축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커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패널의 가격이라든지 저 패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집에 설치하는지, 건물에 설치할 때 그게 사실상 건설회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서 솔라 루프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고, HVAC 시스템이라든지 결국 집에 건축업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케아가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 같죠. 이게 가구를 파는 건데 조립식 가구니까 이런 걸 좀 설치하는 킷을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미 유럽에서 2013년부터 아이케아가 솔라 패널을 팔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들, 그러니까 아이케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패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져서 지금 발전 단가로는 다른 전기 생산하고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는데 결국 설치라든지 이런 커스트가 생각외로 크니까 아이케아 같은 회사도 이제 들어온다. 자, 다음은 스타링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국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맵이 업데이트 된 겁니다. 서비스 맵이 이제 커밍 순이랍니다. 이야,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아프리카 전역을 커버하고 남미도 커버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 정도를 커버한다라는 점. 여기서 가입자를 끌어들이면은 이거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충격 먹은 거는, 제가 이거 오늘 써보긴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더라고. 별로 들은 게 없습니다. 들은 것도 없고, 셋업도 굉장히 간편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소통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라우터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많이 보조적으로 이 소통하는 게, 셋업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더라고요. 여태 제가 라우터 설정한 것 중 가장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셋업하는 그 어떤 모뎀이나 이런 것보다 제일 단순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안테나를 어디다 놓냐라는 거죠. 그 놓는 게 문제였죠. 이 새 제품이 아니야. 그 리퍼비쉬를 줬어. 역시 리퍼네. 이거 뭐야, 이렇게 간단해? 그 도난당해. 아니, 이제 첫 번째 배송 사고가 난 뒤로는 새 걸 안 주고 리퍼를 이렇게 데미지를 먹은 걸 줬네. 이미 야외에서 쓴 걸 줬어. 이렇게 데미지가 났는데, 근데 이미 이거 좀 작동만 하면. 라우터고요. 이게 다네요.
뭐 이렇게 간단해? 야, 이 안테나 무게가 장난이 아니구나. 전에 있던 집에서 썼으면 진짜 딱인데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용하기가 워낙에 5G도 잘 깔려 있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파크나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쓸 것 같고요. 너무 쓰기가 너무 편해서 의외로 별로 들은 것도 없고 셋업이 이렇게 간단한가? 너무 놀랬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간단하고 정말 셋업도 쉽고 만든다면은 가입자를 어마무시하게 끌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위성 통신 특성상 한국이나 이런 나라 도시에서는 저도 사실은 진짜 억지로 캠핑을 가지 않는 한은 이거를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폰 앱으로 하늘을 이렇게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방해되는 거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베럴 스팟, 좀 나은 스팟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주변에 건물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근데 해보니까 속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최고 한 거의 300mbps를 찍었고요.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상황이 아이디얼하지 않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저 오래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 느낌표를 클릭해 보면은 한 자리에서 좀 오래 써야지 현재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꼴랑 써본 거는 뭐 한 10분? 20분?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냥 썼는데도 300mbps까지 거기다가 업로드는 한 30mbps 정도? 야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안테나 꽂고 하늘 보면은 그냥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라는 게 그리고 너무 너무 놀라워서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리퍼 준 거는 좀 그렇긴 한데 계속 써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긴 하네요. 정말 이제 하늘에서 그냥 초고속 인터넷을 받아다 쓴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영향은 확실히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다음은 FSD 베타 스코어인데요. 이거 점수 유지하기 힘드시다고. 저도 다른 집안 친척분들한테 점수 이거 낮게 받아서 초반에 제가 힘들었던 영상도 있죠. 베타를 그래서 좀 늦게 받았는데 모델 S는 제가 완전히 거의 저 위주로만 완벽하게 운전했는데 100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속도를 본인도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속력을 내는 편이죠. 그 제로백의 영상을 찍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참 그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커먼 스피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빌아이 CEO가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는 특히 이게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한국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스피드 리밋으로 차를 안 달리고 오히려 그걸 늦게 가면 제가 전에 영상도 보여드렸죠. 다 저를 추월하고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듯한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우리는 빨리 달린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거 갖고 점수를 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해서 진짜 사고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이 속도계를 보면은 걱정을 아무래도 부모님 되시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그렇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100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점수를 못 올리신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운전 비헤이비어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낮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속력을 내지만 저는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얘는 어떤 루폴이나 그러니까 어떤 파해되는 그게 아닙니다. 얘가 평가하는 운전 점수는 진짜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매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런 앱이 있어서 보험을 낮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얘는 다방면으로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점수를 딱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수 이제 더 나가는 거죠. 기존의 것들은 스타트업들이 했던 앱들은 너무 지독하게 리밋이 많고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했는데 뭔가 속력을 좀 내더라도 우리가 흐름을 따라간다라든지 그걸 정확히 본다라는 거죠. 저는 100점입니다. 제가 굉장히 운전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죠. 속력을 내지언정 저는 절대 앞차가 있으면 밟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그렇게 확확 안 틉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밟지 않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니까요.
이게 옆에 타면은 아마 어른분들이 노파심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지도 이 스코어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누구 안 주고 운전하니까 저는 100점을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테슬라의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점수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영상들을 분석해보니까 제가 생각외로 굉장히 조심하게 운전하고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하는 거지 절대 저는 그렇게 확확 틀지 않습니다. 이게 운전대를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옆에 타고 있으면 자기가 방향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겁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너 운전 험악하게 하지 마라고 할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딱 인공지능이 너는 몇 점짜리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 점수를 못 올리신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높게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달 동안 얘가 정밀 분석을 해서 운전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루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이제 이 점수를 못 맞겠다라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한 번쯤 본인의 운전 습관이나 방식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해 보니까 저는 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시골도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뉴욕 한복판이라면 근데 속력이 낮으면요 이 unsafing following이 제가 조금 있죠. 이게 또가 떨어지면은 좀 가까이 붙어도 이 점수가 하락하지 않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히 출퇴근에 이걸 쓰면서 의식하고 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전적으로 몰면 100점이라는 점. 그러니까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잘 평가하는 거다. 마지막은 테슬라 쌤입니다. 디파짓으로 5,000불을 당장 내셔야 되고 가격은 그리고 와이어 트랜스퍼로 15,000불 그래서 토탈 2만 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유튜브 각인데 장난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지금 스타링크랑 똑같죠. 이걸 사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것도 사서 팔면은 또 돈을 더 받나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차가 너무 커서 이거 둘 데도 없고 아쉽긴 한데요. 제가 저걸 왜 얘기하냐면 드디어 이게 열렸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한 게 리절브가 닫혀 있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4680이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클래스 A 트럭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펩시의 18대 정도 한다 그러는데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업용 트럭에도 제대로 들어간다. 여기에 미칠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스펙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무게 안 달고 100까지 가속하는데 얼마인지 써져 있었는데 이제 뒤에 로드 싣고 20초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300마일은 15만 달러 500마일은 그러니까 800km죠 18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근데 옵션 넣고 이러면은 뭐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uel saving이 한 20만 달러라고 여기 이제 테슬라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여기는 또 이거 디젤 클래스 A 트럭을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유가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 나오면은 이거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때 치고 가야겠다라고 테슬라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FSD 이미 베타 제가 열심히 보여드렸죠. 12 받으면 그것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거랑 하면은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물류를 일정 구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어떤 회사보다도 앞서서 튀어할 수 있는 거죠. 양산이 문제인 거죠. 이거 양산 대바하는 거지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지금까지 양산에 항상 초점을 맞춰왔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기 클래스 A 트럭을 몇만 대씩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콜라도 인도하지만 그 정도 아니죠. 아직 양산하려면 갈 길 멀고 거긴 원래 수소였는데 지금 전기로 하고 상황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정도는 아니고 테슬라가 만약에 올해 말이라든지 이렇게 예약을 받으니까 내년 초에 몇천 대씩만 뿌려도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